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가운데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면서 연간 투자 한도액을 200억 달러로 합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타결된 세부 내용과 과제를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핵심적으로 이번에 타결된 협상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많은 분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투자 규모에 있어서 3,500억 달러 중에서 얼마만큼을 현금으로 투자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네. 네, 현금을 2천억 달러에 국한해서 투자하겠다 이거고요. 그 2천억 달러도 이게 중요한 것이 연간 얼마만큼씩 투자하는 것이냐 이건데 연간 최대입니다. 이게 최대. 네.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한도를 정해놓고 투자하겠다. 그리고 사업의 진척 속도를 봐가면서 200억 달러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다면 200억 미만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판을 마련하면서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번에 협상 타결의 조건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인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무역협상의 골자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이익 배분 구조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한미가 하기로 한 건가요? 잘 안 들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미 투자 펀드에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미 투자를 단행하고 나서 원금을 이제 회수를 해야 될 텐데 그 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원금 회수를 위해서 원금이 보장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했는데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네. 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그런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 표현이 들어갑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대5로 배분하는 것은 일본이 합의한 것과 같습니다. 네. 일본이 합의한 것처럼 5대5로 배분하는 건 같습니다. 근데 한국이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20년 내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 같다. 만약에 그렇게 상황이 진전되어 가고 있다면 그 수익 배분 비율을 그때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할 것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미 투자금의 원금 회수 조건을 안정적으로 안전판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그런 조건을 추가적으로 걸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대미 투자 펀드의 총액이 2천억 달러인데 이거는 미국에서 계속 요구했던 금액으로 보도되고 있고요. 네. 이번에 합의된 그 연간 투자 한도액은 200억 달러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외환 운용 상황과 비춰봤을 때 최대치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이 서로 각자 원하는 거를 절충해서 이 합의안을 만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도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3,500억 달러에서 거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한국 측 입장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측에서는 연간 200억에서 300억 정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미국 측은 당연히 다 전액 선불로 납부해라. 네. 요구가 이렇게 많이 달랐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 측의 요구가 200억에서 300억이었잖아요. 네. 근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200억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간 최대 200억이라는 얘기는 사업의 진척 속도를 봐가면서 어떤 해를 보니까 200억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200억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건설 사업을 해요. 네. 근데 아파트를 지어요. 근데 올해는 200억 달러 투자했어요. 내년에도 200억 달러 투자했어요. 근데 내후년에는 보니까 아파트 건설 속도가 너무 미진해요. 근데 그러면 3년 후에는 100억 달러만 투자해도 돼요. 그럼 100억 달러만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200억 달러 이하로 투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최대 200억 달러라는 개념이니까 네네. 어쩌면 우리 측이 요구했던 것보다도 그 미만으로 약속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현금 2천억 달러가 이제 총 투자 금액인데 이 네. 투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게 될까요? 자, 일단은 연간 200억 달러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금 전체가 2천억 달러니까 네. 그러니까 매년 200억 달러만큼을 어떻게 조달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지만 뭐 한 가지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펀드를 조성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기업들의 투자를 또 추가적으로 유치하는 방법도 있겠고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한국에 투자할 수도 있고 해외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잠시 긍정적으로만 해석을 잠깐 해본다면 네.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투자에 따른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오는 방법이라고만 생각해 본다면 적정한 투자 규모에 해당하는 200억 달러 미만의 자금을 어떻게 모을까에 해당하는 고민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뭐 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200억 달러 규모를 모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경제부총리나 한국은행도 계산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 수준이고 네. 지난번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가 한 해에 좀 가용할 수 있는 외화 금액이 200억 달러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억 달러를 이렇게 대미 투자 펀드에 물론 상한선이지만 쓴다면 이게 우리 외환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일단 외환 시장에 충격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외환 보유액 4,200억 달러 중에 현금성 외환 보유액이 4.4%밖에 안 돼요. 네. 대부분이 유가증권의 형태입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그거 4,200억 달러를 현금성으로 3,500억 달러 지불할 수 있는 성격도 원래 아닙니다. 애초에. 네. 예, 애초에 아니고. 그리고 IMF의 권고 기준에 따르면 한 4,700억 달러 정도는 갖고 있어야 안정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권고 기준에도 지금 미달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만큼 200억 달러만큼이 매년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외환 시장에서 봤을 때 원화를 투자하는 뭐 투자자들로 하여금 야 이거 원화에 투자하는 것이 맞아? 이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계속 예.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1,400원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소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반영된 환율이 1,400원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이니까 이제 1,300원 후반대를 향해서 다소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이익 배분 구조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원래 당초에 요구했던 원금
환수전까지 수익 배분이 9대 1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5대 5로 정리가 됐잖아요. 네. 원리금 회수 전까지 5대 5로요. 이게 일본과 같은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그런데 원리금 회수 이후에 수익 배분율을 어떻게 할지는 이번에 정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김용범 실장도 언급을 했거든요. 20년 내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하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양해는 했지만 숫자가 명확하지 않은 게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은 일단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아직까지도 뭐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린다면 조인 스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어로는 한국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공동 성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예. 이게 양국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공동으로 그런 성명서가 발표가 돼야 됩니다. 네. 문건으로. 네. 근데 어제는 우리 측 국민들도 궁금할 것이고 미국 국민들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기자 브리핑이 급하게 있었던 것뿐입니다. 네. 네,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브리핑 문서를 가지고도 양자 간의 더블 체킹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지는 그 문건 자체가,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알려진 지금의 보도된 이 내용 자체가 거의 조인 스테인먼트에 해당되는 공동 성명서에 해당되는 그 내용에 부합하다고 간주하시는 게 크게 틀리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아쉬운 부분이 물론 있는데 87분 동안의 회담에서 다 디테일하게 협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 그래서 더 추가적인 협의가 아직 실무자 간의 협의가 정상 합의는 아니지만 실무자 단에서의 합의 과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네. 어쨌든 9대 1이 아니라 5대 5라는 것은 일본이 먼저 합의에 도출했었던 사례에 부합하게 5대 5로 배분하되 네네. 거기에 추가적인 안전판을 마련한 거죠. 네. 추가적인 안전판은 만약에 원리금을 우리가 회수받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그때쯤 가서 다시 한번 수익 배분을 5대 5가 아니라 우리가 6대 4로 더 많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배분을 다시 조정하자라는 그 조건, 그게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런 조건을 추가적으로 명시했다라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관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세를 이제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고 일본하고 EU하고 이제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는데 이 적용 시점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법 제정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 관세 합의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 어느 정도나 제거됐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주식시장은 이미부터 반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장외 시장에서 네. 고파로 반영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환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 15%로 관세율을 조정했고요. 네네. 이게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과 EU와 같은 수준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 거죠. 네. 또 반도체도 역시 대만이라는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와 같은 수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역시 대만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게 책정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관세 측정인 거고, 결국 이 투자를 우리가 3,500달러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은 관세에 있어서 조정을 받기 위함이니까 유리한 조정을 받아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품목이 이제 의약품인데요. 네네. 의약품 같은 경우는 뭐
최혜국 대우를 인정받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이 최혜국 대우가 물론 우리나라 그러니까 최혜국이니까 우리나라에게만 1등 대우해준다 이런 뜻은 물론 아니고요. 1등 대우해주는 국가의 권역이 물론 예를 들어서 30개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30개 국가가 공동으로 최혜국 대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낮은 대우를 받지 않는 최우선적인 대우를 받는 그 권역에 해당되는 국가가 된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관세는 다소 물론 한미 FTA가 원래 체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상정한다면 아직도 좀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 부분들은 저는 솔직히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원상복구되고 있어서 좀 마음이 놓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